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역학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학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바로 이제 전자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 제 강의를 물리학의 어떤 첫 수업으로 듣는다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학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제가 앞으로 이제 설명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잘 이해하게 될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어떤 이런 회사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S전자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용어를 많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한 두세 달은 이제 가능 같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어떤 줄여서 쓰는 말이나 혹은 약자로 쓰는 말들, 이런 게 사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음으로써 조금 더 이제 물리학 용어에 친숙해지고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변이, 속도, 가속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이는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어떤 기본적인 길이를 나타내는 양인데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길이를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스칼라라고 해가지고 어떤 크기만을 나타내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뭐 5cm다라고 하면은 5cm짜리 어떤 거리만 나타내는 양이지 어떤 방향을 나타나진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방향까지 내려면은 이걸 이제 변이라는 개념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변이는 영어는 이제 displacement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길이와 그 다음에 방향까지 나타나는 이런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길이 있다고 치면은 바로 직선으로 가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작점하고 끝점은 이제 동일하죠. 출발점과 이제 도착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변이 벡터로 표시하면 하나의 이렇게 직선이 되고 화살표로 표현하는 이런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물리의 기본적인 양은 이제 벡터량과 스칼라량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벡터량 변이는 이런 벡터량이 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스칼라량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거리에 대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벡터를 이렇게 A 벡터와 이제 B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의 차라는 건 이제 A 빼기 B 하면 이제 B에서 이렇게 A로 가는 이런 새로운 벡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벡터를 어떻게 더한다고 치면 여기 평행사변형의 법칙에서 이렇게 합성을 해서 평행사변형의 새로운 꼭지점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한 개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속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변이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즉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V라고 씁니다. 속도는 역시 벡터량이고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시속 3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치면은 이 자동차가 이제 북쪽으로 달리는지 동쪽으로 달리는지에 따라서 이 속도 벡터가 다르겠죠. 그래서 속도 벡터의 크기는 시속 30km가 되고 그 방향은 예를 들어 북쪽이면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는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나눈 양이고 이걸 만약 시간이 충분히 짧다면은 우리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r 이런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즉 거리를 즉 변이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그 값이 이제 속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속도는 뭐냐면은 가속도는 또 역시
단위 시간 동안의 어떤 이 속도의 변화량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벡터량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우리가 그 델타 t분의 뭐 델타 v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그 델타 t가 충분히 작다면은 그 v 그 속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즉 dt분의 dv 하는 게 바로 이제 가속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위를 미분하면 이제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가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역으로 미분의 반대가 이제 적분이죠. 그래서 가속도를 적분하면 이제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그 변위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러한 그 변위, 속도, 가속도는 다 이제 벡터량이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스칼라량이 이제 거리, 그 다음에 속력. 우리가 가속도는 그 사실 뭐 가속력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 가속도는 이제 뭐 벡터량으로도 쓰일 수 있고 스칼라량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이 법칙과 그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그 자연계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운동 법칙이 그 뉴턴의 법칙이죠. 그래서 뉴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법칙의 또 다른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이 법칙을 할 때 말씀드리고, 그 세 번째 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돼서 어떤 물체가 뭐 충돌하거나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받을 때 항상 이렇게 그 짝힘이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런 힘들이 이렇게 짝힘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서, 항상 작용 힘이 있으면은 거기에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그게 이제 뉴턴의 그 작용 반작용 법칙 3법칙이 되고요. 그럼 뉴턴의 이 법칙은 뭐냐면은, 힘은 즉 F는 우리가 힘을 F라고 쓰고 단위가 뉴턴입니다. F는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질량은 우리 그 뭐 사람의 질량 같으면 사람의 그 예를 들어 몸무게, 여러분들 아시는 뭐 60kg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질량이 되고요. 그래서 그 질량 곱하기 그 가속도가 바로 이제 힘이다라는 얘기고, 이게 뉴턴이 발견한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죠. 힘이 속도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알고 보니까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왜 그전엔 사람들이 그걸 몰랐냐면은, 이건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그 성립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마찰이나 그 저항력이 있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력이 있을 때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가 더 이상 그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그 힘이 속도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지 가속도에 비례한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 비례 상수가 이제 그 질량이 되고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동일한 힘이 주어졌을 때 질량이 클수록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관성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안 움직이려는 그 성질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래서 또한 그 우리가 운동량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은 이제 mv 그 질량 곱하기 속도로 주어지고요. 이걸 우리가 p라고 쓰면은, 이걸 이제 그냥 선운동량, 즉 직선 운동할 때는 선운동량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회전 운동할 때는 이걸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가구 운동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뉴턴의 이 법칙을 이런 그 운동량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면은, F는 아까 그 m 곱하기 dt분의 dv인데, 그 dt분의 d 해가지고 m이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mv가 p가 되니까, 즉 그 dt분의 dp가 바로 이제 힘이 됩니다. 즉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바로 그 힘이다. 그렇게 뉴턴의 이 법칙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힘 곱하기 그 델타 t, 즉 힘이 주어진 순간, 짧은 순간을 델타 t라고 하면은, 그 힘 곱하기 델타 t를 하면은 이게 바로 델타 mv가 돼서 이게 바로 이게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또 뉴턴의 이 법칙의 또 다른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계에서는
항상 그 운동량은 이제 보존이 되고요. 그걸 우리가 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선운동을 할 때, 즉, 그 직선 운동할 때 얘기고, 이게 어떤 그 회전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회전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그 힘 대신에 그 토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토크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그 축이 있을 때, 회전축이 있겠죠. 회전축을 기준으로 어떤 물체가 이제 이렇게 그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토크라는 거는 우리가 그 힘을 작용할 때 그 힘의 작용점이 있고 그 작용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F가 이렇게 작용할 때 이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은 즉 R 곱하기 F 한 게 바로 그 토크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제 R 벡터 곱하기 F 벡터 하면은 이제 오른손 법칙에서 돌아가서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 되고 그 크기는 이제 R의 F의 사인 세타, 사인 두 벡터의 사이각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토크라고 정의를 하고 그럼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뉴턴의 이 법칙에 대응하는 그 회전 운동 뉴턴의 이 법칙은 이 토크가 관성 질량, 즉 관성 질량이 아니라 그 관성 모먼트 I 곱하기 이 각가속도. 아까는 그냥 가속도였죠. 그럼 각가속도는 뭐냐면 이제 각이 움직이는 가속도가 됩니다. 즉 각의 델타 세타를 우리가 그 dt분의 d 세타 한 걸 이제 우리가 그 오메가라고 하죠. 그 각속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각속도를 또 한 번 시간에서 미분한 값, 그게 우리 각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토크는 이 그 관성 모먼트 곱하기 이제 각가속도가 되고요. 요건 다시 표현하면 이제 I 곱하기 그 각가속도는 이제 그 각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시 쓰면은 이제 그 세타 즉 이 그 회전축에서 이렇게 그 각을 세타로 할 때 이 세타의 시간 변화율을 그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그 값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우리가 그 각운동량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각운동량은 즉 mr 곱하기 v가 돼가지고 즉 r 곱하기 v 하면 이제 바로 우리가 그 다시 I 곱하기 오메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RV가 이제 그 V가 또 R 오메가죠. 그래서 MR 제곱 오메가가 되는데 MR 제곱이 이제 I로 쓸 수가 있으니까 즉 I 오메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L 값을 그 각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오른손 법칙에서 그 회전 방향의 그 오른 나사가 진행된 방향을 우리가 그 L 벡터의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크에 대해서 이 L과 즉 각운동량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토크는 그 dt분의 dl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외부에 그 토크가 주어지면은 이 각운동량이 그 시간에 대해서 그 미세하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도는 물체의 토크가 가해지면 우리가 이게 그 도는 축이 이제 바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세차 운동을 할 때 그 원리로 이제 토크는 그 dt분의 dl로 우리가 주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회전 운동에서도 어떤 회전 충격량을 그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물리에서 잘 쓰진 않는데 뭐 굳이 정의를 한다면 이제 토크 곱하기 시간 델타 t 한 개, 즉 이 각운동량의 변화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떨 때 적용되냐면 우리가 그 당구공에 어떤 스핀을 줘서 이렇게 쳐서 보내죠. 그럼 다른 공과 맞았을 때 역시 이게 충돌하면서 이 회전력이 전달될 겁니다. 회전 충격량이 전달돼서 이 공도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죠. 그런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원운동인데, 원운동은 정의가 이제 그 이렇게 원형을 그리는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그 속력 V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운동은 이제 속력 V는 일정하지만 속도는 다르죠. 속도는 시시각각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원운동은 이런 그 가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가속도, 즉 속도 값은 속력은 일정하지만 그 속도가 그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가속도가 생기는 그런 그 가속도 운동이 되고, 또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속도의 방향도 그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도 계속 바뀌죠. 그렇지만 그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한번 구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른 책 같은 데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구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A가 R분의 V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V는 이제 이 회전 운동할 때 이 물체가 움직이는 그 속력이 되고요. 그래서 R분의 V제곱. 근데 V는 또 R, 오메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이런 회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이 각을 뭐 세타라고 하면은, 즉 R 곱하기 세타 하면 이 움직인 거리가 되죠. 호의 길이가 되니까 R 곱하기 세타 하면 이 호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바로 dt분의 dl 한 게 바로 움직이는 속도가 되죠. v가 그러면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r 곱하기 dt분의 d세타 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r 값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dt분의 d세타 한 게 바로 이제 각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우리 각속도 오메가라고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이 각은 이제 라디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거 한 바퀴 돌면은 이게 바로 이제 2파이 라디안이 되죠. 고양이고, 만약 이게 뭐 90도 이렇게 된다면 이걸 라디안으로 변환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 식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즉 오메가는 이제 또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t라고 하고, 그래서 주기 t분의 이제 2파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 바퀴 돌 때 2파이 라디안이 갔을 테니까 t분의 2파이로 주어지고, 또 이 주기의 역수가 바로 이제 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 F라고 쓰고, F는 이제 t분의 1.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겠죠. 요식도 여러분들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다시 구심 가속도로 돌아가서 A가 아까 R분의 V제곱으로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V가 또 R 오메가가 되죠. 그러면 이제 R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뉴턴의 이 법칙에 집어넣으면 F는 MA에 집어넣으면은, 즉 구심 가속도가 구심력이 뭐가 되냐면은 mr분의 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는 항상 구심력이 있어야 되고, 구심력은 mr분의 v제곱 혹은 mr 오메가 제곱으로 이제 주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원심력은 뭐냐 하면은, 원심력은 이 물체의 입장에서 이제 느끼는 어떤 가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세울 때는 이 원심력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놀이기구를 탄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물체의 입장이 되는 거죠. 물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물체 회전 운동을 하면은 이제 원심력을 느낄 겁니다. 즉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원심력을 느끼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이킹 이런 걸 탈 때 아까 스릴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 운동을 할 때 이 좌표를 x축, y축으로 할 때 이 좌표를 x, y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시간에 따른 이 x와 y의 어떤 좌표 값에 우리가 움직임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x를 xt로 놓고 y를 yt로 놓으면은 xt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r 이 세타라고 하면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즉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또 세타가 이제 오메가 t로 움직이는 거니까, 즉 r 코사인 오메가 t 한 게 바로 이 x 좌표 값이 될 겁니다. y 좌표 값은 마찬가지로 r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그래프로 이제 2차원에서 그려보면은, 코사인은 이렇게,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동 형태의 어떤 이런 파형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그 파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같이 그 동일한 위상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위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한 주기라고 했습니다. 주기 t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파형의 이제 높이를 우리가 주기라고, 진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폭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r이 되고, 주기는 이제 t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 그 단진동 운동이 나중에 이제 파동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파동에서 나오는 오메가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고, 즉 파동의 주기와 단진동의 주기는 이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이런 그 단진동의 정사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우리가 빛을 쪼여줬을 때 빛의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운동의 모형하고 똑같게 되죠. 그래서 원운동의 정사형의 그 운동이 바로 이제 그 단진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진동, 그 영어로는 이제 Simple Harmonic Oscillation이라고 하는데, 단진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운동의 이런 그 정사형, 즉 그림자의 운동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선 그 x 방향의 성분만 한번 살펴보면, x 시간에 따른 그 xt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x는 r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이제 오메가 t로 주어지니까, 즉 r 코사인 오메가 t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그림자는 이렇게 단진동을 하는 거죠. 이게 r x 코사인 오메가 t, r 코사인 오메가 t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 x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다고 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즉 v를 속도를 구한다고 생각하면은 v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또 한 번 더 미분한다고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바로 가속도가 되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그쪽 dt 제곱분의 d 제곱 x가 이번엔 사인을 또 사인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또 오메가가 밖으로 나오고 사인이 다시 이제 코사인으로 바뀌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니까. 그래서 즉 마이너스가 나오고, 즉 r 오메가 제곱에 그다음에 자기 자신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즉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자기 자신 x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단진동 운동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즉 이걸 그 아까 dt 제곱분의 d 제곱 x 플러스 오메가 제곱 x는 0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 단진동 운동의 그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미분 형태가 들어갔고, 근데 이 해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진동 운동의 해가 진폭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미분 방식이 나오면은 바로 이 해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 해를 알고 있는 미분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그 단진자와 용수철 진자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그 추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추 질량이 m이고 이 길이가 그 라지 L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많이 했듯이 여기는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 mg가 작용하고, 그러면 이 추는 이 중력 때문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건데 어떤 운동을 할지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중력에 실제로 이걸 돌리려는 힘은 이 중력의 이쪽 성분만 그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요 각도 이제 세타가 돼가지고 이쪽 성분은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쪽 성분은 이제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요걸 이제 회전시키려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크를 구하면은 이 길이 L 곱하기 mg 사인 세타는 게 이 물체를 회전축에서 돌리려는 토크가 될 거고요. 이 토크가 뭐하고 같냐 하면은 I 곱하기 각가속도라고 했죠. 그래서 I는 여기 m 곱하기 그 거리 제곱이니까 ml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가속도는 이제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은 즉 L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 플러스 g 사인 세타가 이제 0이 돼서 즉 그 dt 제곱분 d 제곱 세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사인 세타는 0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이 충분히 작다면은 이 사인 세타는 세타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충분히 작으면 세타하고 사인 세타는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인 세타를 세타 플러스 우리가 뭐 3팩토리얼 분의 세타 3승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고차항은 다 이제 그 세타가 작기 때문에 날려버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세타하고 사인 세타가 같기 때문에 즉 dt 제곱분 d 제곱 세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세타가 0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본 그 단진동의 미분 방식이 되죠. 그래서 요 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즉 오메가만 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뭐가 되냐 하면은 오메가 제곱이 그 L분의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고 그 값이 루트 L분의 G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용수철 진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어떤 이런 용수철이 있고 여기 그 질량이 있는 물체가 매달려 있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용수철을 당겼다 놓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단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형점이 있을 거고 평형점에서 늘어난 길을 x라고 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복원력 힘이 그 마이너스 kx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 후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후크의 법칙에 따라서 즉 x에 비례하는 마이너스 kx의 복원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즉 힘은 F는 ma가 되는데 이 힘 자체가 마이너스 k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마이너스 kx가 ma가 되고 a는 다시 쓰면은 m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으니까 역시 미분 방정식꼴로 고치면은 dt 제곱분 d 제곱 x 플러스 오메가 제곱 x는 0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메가 제곱이 뭐가 되나요? 오메가 제곱이 n분의 k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뭐 루트 n분의 k가 되고 이게 그 2파이 f하고 같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그 단진동 주기 프리퀀시를 구하면 뭐 2파이 분의 루트 k분의 m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단진동의 그 미분 방정식 형태만 기억하면은 일단 단진동이라고 의심되는 운동을 이런 미분 방정식 형태로 이제 고치기만 하면은 그 오메가 제곱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오메가 제곱만 알면은 우리가 진폭도 구할 수 있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푸는 거는 뭐 나중에 그런 경우가 나오면 다시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런 용어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오늘의 클로징 멘트로서 그 제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는 방법 중에 이제 뭐 하브루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자녀들의 어떤 그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건데 한 문장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30번, 30개 이상의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라는 게 되고요.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가난뱅이가 있었다. 뭐 이런 그 한 문장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30가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을 만들어 보라는 거고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뭐 가난뱅이가 되었나? 그 사람은 어떻게 벼락부자가 되었나? 그럼 과연 뭐 벼락부자가 되면 행복한가? 그럼 뭐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30가지의 어떤 그 질문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바로 이런 어떤 그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이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물리학 이런 현상도 사실 우리가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 이렇게 한 가지를 깊게 이제 파고 들다 보면은 새로운 현상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론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인슈타인이 이제 사고 실험으로 유도를 한 게 되고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런 전자기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한번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